국가정보학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뭐냐? 국정원 시험문입니다. 실용적인 학문이 아니다. 사실 뭐 경제학 같은 이라든지 경영학은 뭐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많은데 물론 뭐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자기들은 얘기합니다. 국가정보학만큼 실용적이지는 않습니다. 국가정보학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그냥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보기관 직원들의 어떤 불미스러운 정치 관여 행위라든지 불법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까지 직접 하는 가장 실용적인 학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연구 대상은 기술적 설명을 위주로 하여 지식을 체계화하고 있다. 자료와 연구 대상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제약을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뭐 비밀로서 봉인해버리면은 누구도 볼 수가 없는 거죠. 학자들이 뭐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그렇다 해서 뭐 내부 직원들이 이런 국가정보학의 이론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연구해서 좋은 뭐 텍스트북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와 같은 이런 외부에 있는 학자들이 이런 연구들을 해서 제안해야 되는데 비밀이라고 그러면 저도 저 비밀 취급 인가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수가 없는 거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점들입니다.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입니다. 사실상 국가정보학의 특성입니다. 국가정보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냐? 정보의 수집, 비밀 공작, 방첩. 그래서 정보기관의 활동 영역이 도대체 뭔지를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국가정보기관의 활동 영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보활동입니다. 정보활동. 정보의 기획, 첩보의 수집, 탐색, 분석, 생산, 배포를 전 과정을 돌아가는 이 정보활동. 그 다음에 방첩활동입니다. 적의 스파이의 활동을 분시하는 소극적 방첩과 적극적 방첩이라고 할 수 있는 방첩활동. 그 다음에 비밀 공작 활동입니다. 그래서 뭐 테러 진압 같은 건 국가정보학이 연구하는 이런 거 아닙니다. 국제 테러가 어떤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의 연구는 하겠지만은 테러 진압은 뭡니까? 경찰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하는 게 테러 진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정보학의 4가지 기능과 국가정보기관의 3가지 활동 영역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연구 방법이 아닌 것은 뭐냐? 설립 및 활동에 관한 법적 제도적인 분석을 한다. 성공 및 실패 사례를 통해서 사례를 연구한다. 케이스 스타디라고 그럽니다. 케이스 스타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정보순환 과정 체계를 분석한다. 정보순환 과정 체계가 정보의 요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보의 기획, 첩보의 수집, 탐색, 생산 및 분석 및 생산, 배포 이런 전 과정들을 돌아가는 게 정보의 순환 단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분석하게 되고 정치활동 관여를 분석한다.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 지금 전직 원장들 중에서 며칠 전에 중앙정보부 초대 부장을 했던 김종필 씨가 사망했습니다. 뭐 삼김 시대에 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김종필 씨가 삼김 시대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사람이죠. 냉전의 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박정희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중앙정보부를 창설하다 보니까 거의 뭐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상적인 어떤 정보기관으로서의 활동을 한 것보다는 박정희 정권을 위해서 일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모델을 삼은 미국 CIA 같은 경우에는 정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정치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로 특히 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치 활동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가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요. 미국 중앙정보국
같은 CIA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한국의 국가정보기관들은 사실상의 뭐 본업 자체가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거죠. 불법 행위를 뭐 그냥 밥 먹듯이 해왔다는 겁니다. 사실 YS가 들어와서 문민정부가 되면서 불법 행위를 안 할 줄 알았는데 뭐 미림팀의 불법 도청 사건이라든 이런 것들이나 DJ 때도 뭐 여러 가지 전직 원장들이 정치 관여해서 문제가 생겼고요. 노무현 정부 이후로부터 뭐 좀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런 게 좀 없었다가 또 다시 MB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줄줄이 불법 정치 활동에 관여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니까 저희도 책에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국가정보학의 4가지 연구 방법이 뭐냐? 법적, 제도적 분석, 구조와 기능을 분석한다. 정보 순환 체계를 분석한다. 사례 연구를 통해서 분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지선다행입니다. 시험 문제 뭐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지선다행이기 때문에 4가지만 외우면은 나머지만 찾으면 다 될 수 있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된 국가안보는 무엇인가? 그래서 국가안보가 군사안보냐, 경제안보냐, 뭐 이런 사회안보냐, 생태안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어디에 관련되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죠? 북한의 남침을 막는다. 북한이 전쟁을 수행하는지, 전쟁을 언제 발발시키는지 찾는다. 이런 부분은 군사안보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한국의 어떤 경제를 혼란시키게 한다. 이런 게 경제안보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인구, 환경,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사회안보라고 하면 사회. 사실상 뭐 요즘 미투 운동도 얘기하지만 여성의 인권을 어떻게 만큼 보호할 것인가, 인구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요즘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이런 환경 문제들, 미세먼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대강 해가지고 식수가 뭐 최근에 며칠 전에도 대구 지역의 수돗물에 뭐 냄새가 나서 못 먹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하천이 오염되면은 국민들이 물을 못 먹는 거죠. 수돗물을. 그게 무슨 관계 있습니까? 생수 사다 먹으면 되죠.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체가 국가가 이미 불신되는 거죠. 국가의 할 일이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국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국가가 물을, 깨끗한 물을 공급해줘 국민들이 마음 편안하게 언제든지 그 물을 먹고 밥을 해 먹고 해주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준다면은 그건 국가가 아니죠. 국가가. 그래서 사회안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안보가. 사실상은 뭐 지금 당장 뭐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국민들이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을 얼마만큼 편안하게 미세먼지 오니까 그냥 마스크 쓰세요. 중국에 상소하면 그냥 마스크 쓰세요. 뭐 야외 활동하지 마세요. 수돗물에 냄새 나면 그냥 생수 사다 먹으세요.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미 국가가 아닌 거죠. 그는 뭐 대통령도 필요 없고 국가정보기관도 필요 없고 공무원이 하나도 필요 없는 거죠. 무정부 상태죠. 무정부 상태. 그래서 사회안보가 군사 경제안보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국민들 여론이고 불안 심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가안보의 5가지 종류는 뭐냐? 군사안보, 전쟁이나 국경 문제. 뭐 한미 남북 대화를 하고 북미 대화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전쟁을 막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정전 체제인데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데 영원히 종전하자. 전쟁이 이제 끝났다고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면 군사안보 측면에서 지금 남북 대화를 하는 거죠. 경제안보, 경제성장이나 한투기 이런 걸 규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안보, 생태안보, 인구 폭발, 자원 결핍, 전염병 같은 거 이런 것들입니다. 생태안보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안보, 해킹이라든지 뭐 피싱, 보이스 피싱 같은 거 이런 것들. 아니 보이스 피싱에 당하는 사람이 바보지. 전화 와가지고 어떤 모르는 사람이 통장에 돈 넣으라고 얘기한다고 돈 넣는 사람 자기만 바보지. 왜 그렇게 당하느냐. 돈 넣는 사람이 바보지. 누가 돈 넣으라고 그랬느냐. 국가가 넣으라고 그랬느냐. 이런 얘기하면 맞아 죽는 거죠.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예? 국가가 국민들이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는 거죠. 국가정보기관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국민들이 이런 사이버 안보를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는데 그건 못 막아주면 뭡니까? 국가정보기관이 필요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필요도 없고 국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가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다 보니까 국가가 뭘 해야 되는지, 국가정보기관이 뭘 해야 되는지, 나에게 어떤 걸 해줘야 되는지, 내가 세금을 내는 대가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주장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안보가 5가지를 뭡니까? 국가정보기관이, 대통령이, 국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못 해주면 뭡니까? 그 사람들 있을 필요 없어요. 국가정보기관 다 해체해야 되는 거죠. 국가도 해체해야 돼요. 공무원이 뭐가 필요고, 대통령이 뭐가 필요했어요? 장관이 뭐가 필요했어요? 필요 없어요. 내가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이 땅에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어떤 놈이 나한테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돈 못 뜯어가게 해줘야 되는 게 그게 국가의 책무예요. 공무원의 책무고. 그래서 그런 안보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11번입니다.